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시효과가 예상대로 떴죠. 뜨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집에 온 지 좀 됐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영상을 찍기까지. 조사할 게 좀 많았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폭락 중입니다. 폭락 중인데, 처음에는 그 폭락 시그널을 보고, 어? 왜 떨어지지? 라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아직 뭐 내신에선 다루지 않고 있겠죠. 외신에선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10년물과 3개월물이 아니고요.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10년물과 2년물은 역전이 되는 순간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좀 발빠른 외신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역전됐습니다.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시장은 약간 천운이에요. 천운 진짜.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내일이 광복절이죠. 광복절이라서 시장입니다. 단기 쇼크는 좀 비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락은 피할 수 없겠죠. 최근에는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미증시랑 굉장히 커플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냥 미증시가 상승하면 우린 상승하고 하락하면 하락하고 약간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운은 좋네요. 확실히 운은 좋네요. 이제 앞으로는 극단적인 시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실적이 우량한 주만 움직일 거고요. 분명히 하락은 다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단기간에요. 실적주 위주로 반등이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테마주가 성행하겠죠. 이거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저도 사실 지난번 경기 침체, 2008년 경기 침체 사이클 때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맞이해보는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입니다. 경기 방어주 위주로 올라갈 거예요. 뭐 엘컴텍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금 선물 ETF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요. 경기 침체는 바로 오지 않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된 다음에 바로 오지 않아요. 오히려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씨 망했다 이제 어떡하지 빤스런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회를 찾아보자고요. 저희가 그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 이후에 약 2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는 아직 2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과거 사례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세는 볼 수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기회가 있었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해 봐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 못할 수도 있고요. 계속 나눠서 찍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좀 긴급 스터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 시간이 짬이 나면 IMF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IMF 사태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소름도 돋았지만 이런 기회가 있었구나를 좀 알았거든요. 일단은 뭐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오늘 장을 일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했어요. 시가가 떴습니다. 당연히 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반등을 보였으니까 우리나라도 시가가 상승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확실히 단기적으로 매물의 압박이 좀 심하긴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급락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린 애들이 많아요. 걔들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호재는 아닙니다. 그냥 해프닝이죠. 그 키보드 워리어 한 명이 해프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가가 뜨고 좀 떨어지고 끝났습니다. 결국 음봉이었죠. 음봉이었고 매수는 개인만 했어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샀다고 하지만 저 질을 봐야 됩니다. 매수의 질을 봐야 돼요.
매도의 질도 봐야 되고요. 상한가는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코스피랑 코스닥의 공매도 비중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약이 오르네요. 예, 만약에 이 경기 침체 시그널이 발생하고 장이 떨어진다면 진짜 약이 오르죠. 예, 쟤네는 저렇게 공매도를 이틀 동안 20%를 쳤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되면 다들 그냥 그 주식 어플을 지워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예, 이런 애들한테. 그렇지만 뭐 이런 수천만 명이 거래하고 있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대동단계는 어렵죠. 개인이. 예, 코스닥을 매수한 종목을 보시면 코스닥 기관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봐야죠. 예. 뭐 삼성 시리즈를 다 샀습니다. 예. 삼성 SDI는 최근에 추세가 좋네요. 전기는 반등했나요? 저걸 한번 봐야겠네. 전자는 그냥 예, 반발 매수세로 보입니다. SO일. SO일도 단기 추세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어요. 예. 이게 뭐 종가에 샀는지 시초가에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SK하이닉스 전기가 양매수였네요. 그럼 오늘 좋았겠네요. 현대차도 예, 현대차 기아차도 노조의 그 갈등이 봉합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외인이 주도하는 종목이에요.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종목을 사는 게 개미들의 꿈이죠. 아, 개미들의 꿈은 아니지. 개미들은 저런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막 30, 40, 30%씩 막 뽑아내는 종목을 좋아하죠. 예, 코스닥을 보시면 KMW, 5G 종목이 오늘 다행스럽게도 급락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 뭐 실적을 따라갈 수 있는 게 5G만한 게 없죠. 왜냐하면 5G망은 아직 다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은 있지만 이번에 그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좋게 나올 거니까 보통 기관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일단 음봉을 길게 뽑고 시작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변태 사이코 같은 예,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예,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뽑으면 시초가 떴다가 그냥 완전 그냥 사망 캔들 띄우면서 박아버리거든요. 파라다이스는 사실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은 지금 현재 외교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좋아질 리는 만무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또는 그냥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매수세예요. 아프리카 TV, HLB가 오늘 상승을 많이 했겠죠? 네, 했죠? 아, 그러네. 아,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금 이따 봤는데 상승 안 했으면 어떡하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저렇게 움직였으니까요. 거기다가 개인이 많이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KMW. KMW는 양매수. 그러면 신고가네, 이건. RFHIC. 이것도 5G죠.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도, 이거는 올랐죠. 예, 저 봤습니다. 예, 봤어요, 이거. 헬릭스미스 올랐습니다. 얘는 삼상에 대한 기대감. 예, 얘가 그 탑5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네. AP 시스템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고 있네요. 오늘 HB 테크놀로지도 올랐죠. 이 두 개는 거의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기 때문에 얘가 오르면 걔도 오르고 걔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고 약간 이런 케이스예요. 매도한 걸 보시면 이제 코스피 외국인이 휠라코리아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휠라코리아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 특히나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면 매도 시그널을 이런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선도하던 세력이 이탈할 때. 이탈하는 것도 양을 정해요. 얘가 뭐 100만 주 이상 팔았을 때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팔긴 했네요. 근데 음봉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했더라도 음봉을 그렸을 것 같아요. 현대차,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를 예, 경기가 떨어질 때 경제 침체가 오면 좀 봐야겠습니다. LGU 플러스는 약간 통신주 중에서는 지금 KT랑 쌍두마차로 바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존 비주어는 무슨 뭐 유상증자 다 때려놓고 오늘 폭락을 시키더라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SK텔레콤 통신주를 다 팔았네. 삼성전자도 팔고 NC소프트 개임주가 오늘 좀 반등을 줬어요. NC소프트는 계속 고가권이죠. 고려 아이언은 못 건드릴 것 같습니다. 예.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외국인이 팔았네. 근데 많이 올랐죠.
올스테인 플란트는 계속 지금 매도권에 잡히고 있습니다. 스파 반도체, SFA 반도체는 오늘 제가 좀 팔았습니다. 예. 많이 떨어지고 끝났더라고요. 뭐 하락장 이후에 간만에 좀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상상인 SP 시스템즈는 처음 보는 종목이니까 오늘 상장했겠죠. 예. 아, 신규 상장 좀 왔습니다. 얘도 상한가인가 그렇죠. 기간은 뭐 신규 상장주는 당일에 파는 거 아시죠? 오이솔루션에 매도가 있었네요. 캠트로스는 수출 규제 반사 이익주인데요. 얘도 최근에 추세가 좋았습니다. 에스모는 생각했던 조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장중 상승한 종목을 보시면 CJ 시푸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겠대요. 그러니까 반사 이익이다.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죠. CJ 시푸드 원우는 뭐 같이 동반 상승이죠. SP 시스템스 상한가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로 자금이 몰렸어요. 헬릭 스미스는 임상 3상 기대감입니다. 얘가 톱 라인을 곧 발표할 거예요. HLB 사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낙관적인 미래만 그리시면 안 돼요. 헬릭 스미스나 매지원의 소식이 안 좋게 나오면 전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거나 다 팔 겁니다. 그냥 대표가 주식을 증여했대요. 자녀한테 500억 원 규모랍니다. 주식을 증여한다는 건 여러분 약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은 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건 이 주식이 지금 싸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목숨이 얼마 안 남았거나. 근데 후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표는 지금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약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삼육물산은 일본 수출규제 반사이익, 그 산소 차단 필름을 이거 얼마 전에 계속 규제 반사이익으로 올랐던 종목이죠. 삼육물산은 이거는 9할의 확률로 제가 손목을 걸겠습니다. 예. 김정은의 손목을 걸겠습니다. 제 손목은 아니고요. 예. 작전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상승을 시키고 있어요. 저런 종목은. 오텍, 예, 여름 관련주입니다. 오텍 캐리어. AD 칩스는 2분기 실적 적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아직 적자예요. 그러니까 AD 칩스는 오늘 스파 반도체 꼴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시초가를 띄우고 긴 음봉을 그릴 것 같습니다. AD 칩스는 또 썩은 물량이 많아요. 포스코 엠텍은 얘는 대북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포스코 고망간강 이거 발음을 잘해야겠다. 육상 LNG 탱크 사용 승인 소식이랍니다. 글쎄요. 네. 이월드는 그냥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랑 이것도 발음 잘해야겠네.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랑 협력 소식이 떴답니다. 하지만 이건 작전주예요. 정치 테마주. 캠시스 초소형 전기차 세보스에 대한 기대감이랍니다. 이 사람이란다. 이제 주식이 사람으로 보여요. 캠시스란 회사가 그 인테리어를 자기가 꾸몄답니다. 미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동조화를 보이겠죠. 지금 현재 추세가 보자. 이렇게니까 이거를 뚫어 올리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리면 그대로 가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예.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요. 그냥 추세입니다. 달러가 폭등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시킨 하락인데. 예, 당연히 유가 선물을 하락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할 거예요. 큰 폭으로. 예, 전저점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지금 미국 원유 재고량이 생각보다 많이 370만 배럴이 증가했다고 하죠. 그거에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까지 왔으니까 유가는 당분간 안 좋을 겁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10년물과 3개월물, 10년물과 2년물을 좀 보려고 했는데요. 접속 불가입니다. 접속 불가.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접속이. 그렇습니다. 예, 외신입니다. 예. Wall Street Tumblr Rising Fears of Recession. 예, 맞습니다. 침체에 대한 공포가 상승하고 있다. 공포지수 VIX가 지금 최고조죠. 예, 최고조입니다. 예, 트레저리 본드 저게 채권인데요. 예,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역전됐다. 2007년이 아니고요. 2006년입니다. 2006년 12월 30일에 역전됐어요. 뭐 2007년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뒤에 정확히 22개월 뒤에 침체가 왔습니다. 다우 트랜스포트 에버리지, 예, 이것도 의미 없는 메아리죠. 예, 이것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우 이론을 좀 공부해 보시면요. 다우 지수를 선행하는 게 다우 운송 지수입니다. 그 잠깐 예, 말씀드리면 왜 다우 운송 지수가 다우를 선행하느냐? 이상하죠. 운송 지수가 뭐지? 하는데
운송 지수예요, 진짜. 기차 같은 거. 요금, 운임. 그러니까 BDI 지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경기를 선행하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이 많아지니까 운송이 많아지고, 아, 그러면 다우 운송 지수가 올라가면 곧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은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예전에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신처럼 보는 거죠. 뭐 그렇고요. 중국 산업 생산 지수가 엄청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엄청 안 좋게 나와서 사람들이 야,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구나. 오만 소식이 지금 다 겹쳤어요. 독일 GDP는 예측대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요. 영국이 원유 재고량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예측보다 지금 거의 300만 배럴 넘게 올랐죠. 자, 첫 번째 외신입니다. 다운턴 웨이. 그러니까 이코노믹이 그 경제가 약간 떨어지는 것의 시그널이 나왔다는 겁니다. 스탁이 패스 프롬 트레이드 리프. 근데 이게 지금 관세를 유보하고, 그러니까 포스트폰이라고 하죠. 관세를 유보하고, 그래서 어제 미증시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코노믹 워리를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US 2년과 10년물이 약간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장이 그 급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떴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되었다 라는 기사가 뜨자마자 그냥 투매가 나왔어요. 시스코의 실적 발표가 있나 봅니다.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시스코는 오일이 드랍, 드랍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저 원유 재고량에 의해서 드랍. 거기에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된 게 영향을 줘서 드랍. 내신입니다. 홍콩 국제공항에서 뭐 전쟁 나온 줄 알았는데 정상을 되찾았답니다. 원전 돌린 덕에 한전 그나마 3천억 적자. 그나마 3천억 적자랍니다. 일단 한전은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82%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있고 정치적인 프레임이 있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는요.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전 가동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 운영을 지금 뭐같이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런 좀 약간 선동에는 안 휘둘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부 일본 압박 계속, 협상 여지는 남겨. 지금 약간 그 후쿠시마 원전 물 방류하는 것 때문에 약간 압박하고 있죠. 뭐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림픽 보이콧은 진짜 애매하네요. 반반입니다, 저는. 당정청 기업 오라가라. 좀 약간 부정적인 기사네요. 소통은 좋지만 효과는 의문. 그렇죠. 뭐 소통하는 건 좋지만 효과는 의문. 무슨 말이지? 정부 일본 불매운동 피해 입은 국내 항공 여행사 지원한답니다. 뭐 세금 같은 거 감면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투어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저가항공사하고 약간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죠. 중국내 항공사에. 근데 이런 것들은요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3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죠. 중국이 국내 항공사에 신규 취항 금지. 이것도 약간 정치 색깔이 있는 기사입니다. 국내 항공사가 아니고요. 전체 항공사입니다. 국내만 한정하지 않았어요. 저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파란 거 빨간 거를 체크할까요? 그냥 기사 제목에? 그러면 좀 너무 난잡해집니다. 알록달록. 일본산 차, 맥주, 노 재팬 직격탄 화이트 진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엔고, 미중 싸움, 한보복, 역풍 3대 복병 만난 아베노믹스. 이거 기사를 좀 보세요, 한번. 이 기사를 보시면서 팩트와 선동을 좀 구분해 보세요, 한번. 제가 이 기사를 붙여놓고 좀 설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중구난방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아베노믹스는 실패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기사에서. 어떤 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중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팔고 연기금은 또 다행히 샀는데요. 이거는 우본이 아니고 연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어떻게 팔았는지 보실까요? 팔다가 동시효과에 엄청 팔고 외국인은 살 생각이 없고 장이 지금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연기금을 보시면 샀죠. 자, 그럼 보시죠. 외국인이 판 게 삼성전자겠죠? 오?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아, 맞아. 아까 산 걸 봤죠.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필라 코리아를 정말 정말 많이 팔았네요. 정말 많이 팔았네요. 예. 필라 코리아 이러면 급락했죠. 예, 급락했네요. 급락했고 셀트리온 상승. 예, 강보합이네요. 예. 현대차 하락. 약보합. 약보합인가요? 홍보합인가요? 아, 그냥 하락이네. 예, 네이버. 아, 네이버도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조정을 주면. LGU 플러스 하락. 이마트 하락했네. 아무튼 예,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지? 상승. 아, 근데 진짜 삼성전자가 지금 위험하네요. 예. SOL도 상승했겠지? 아, 많이 상승했네. SDI도 상승했었고, 얘는 돌파했죠? 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돌파했구나. 야, 이거는 전고점까지는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전고점에서 떨어질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아, 좀, 일단은, 금요일장이 안 좋겠지.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떨어졌다가, 한번 쳤다가, 이까지 떨어지고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대형주의 흐름을 그냥 예측해 보는 겁니다. 금융투자가 중요하죠. 무엇을 팔았니? 삼성전자를 500억치 팔았고, 일단 500억 빼고, 코스닥 150? 인버스네. 삼성그룹. 코덱스 삼성그룹도 있었네요. 아우, 진짜. 없는 펀드가 없네요. 예. 펀드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이거, 제가 주로 아는 것들만 보는데요. 동일가가 뭐지? 동일가중? 뭘, 예. ETF를 좀 정리해서 영상 올려봐야겠어요. 어떤 게 있는지. 전부 다 ETF인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일단은, 예. 타이거 200. 코덱스 200을 팔고 타이거 200을 샀다라. 변태인가요? 변태임에 틀림없습니다. 은선물이 다시 오르겠네요. 한국전력을 판 게 이놈들이네. 금융투자. 연기금은 삼성전자로 방어했겠죠? 예. 아니네요. 왜 이렇게 안 맞지? 매동이. 후성. 후성이 약보합. 롯데케미칼이 상승. 필라코리아 하락. 셀트리온 강보합. 하이닉스 상승.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상승했네요. 도전 비주원 떨어뜨린 게 연기금이네. 한국콜마도 사실 뭐 아닙니다. 이런 건 좀 위험하네. 현대건설이 4만원대를 복구를 못 해주네요. 일단 전저점까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강보합. 아, 이렇게 보면 또 끝도 없겠다. 예. 코스닥. 아, 지금 보면 대형주 위주로 올랐어요.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는 약했습니다. 코스닥. 코스닥은 대형주 위주로 강했어요. 코스닥. 보자, 한번. 코스닥. 예. 일단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파네. KMW, 솔브레인. 외국인들은 참 독특하게 샀네요. 파라다이스. 반등해줬네. HLB. HLB가 뭐야? 얼마 올랐다는 거야? 음, 예,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린 거 보이시죠? 예. 보세요. 예. 아, 근데 지금, 또 악재가 발생했어요. 한국 시장에 무슨 악재가 더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런 악재도 오네. 이건 한국 시장 악재가 아니죠. 전 세계 악재입니다. 아프리카 TV. 아, 됐고. 금융투자가 딱도 팔았네. 금융투자는 단타치고는 너무 빠르네.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것도 하락하는데 사네.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고요. 21억치 샀네. 한 거는 YG 엔터테인먼트, 에스모. 예, 금투, 유닛 테스트가 어떻게 됐지? 아, 상승했네. 올릭스, 메지온, 셀트리온제약. 아, 그냥 바이오 다 두드려 팼네. 오늘 상승하는 김에 그냥 단타 치고 나갔습니다. 단타를 치고 나갔어요. 첨보. 전기차 관련주가 세네요. LMS는 보합. LMS가 정말 아쉽죠, 이건. 저 일찍 팔아가지고. 진짜. 요거 진짜 얼마 안 먹은 것 같죠. 근데 이것도 30%였어요. 놔뒀으면 괜찮았는데. 좀 아쉽네요. 아쉬울 수도 있죠, 예.
자, 그러면 연기금,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신규 상장주 팔고 샀으니까 챔초스, KMW, 할릭스미스를 사모펀드가 사네. 사모펀드가 보통 바이오를 좀 많이 샀어요, 이때까지. 헬티널스케어, 에피시스템. 낙폭 과대주 위주로 샀네요, 보니까. 네, 이러면 대중 없고, 종합 차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새로 그려봤습니다. 일단 하락을 할 거예요. 하락을 할 거니까 좀 놔두고요. 하락을 하는데 전저점을 깨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충격판에 있을 건데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예. 경기 침체식 얼마 전에 10년물과 3개월물이 역전된 상황도 기억나시죠? 그때가 언제였지? 그때가 이땐가 뭐 그랬을 겁니다. 이땐가. 그때 쌍바닥 찍고 올라갔죠. 올라간 것까지는 아니고 쌍바닥 찍었죠. 여기서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 근데 한국은 낙폭이 크다 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08년. 아, 또 이러네. 진짜 유진 쓰기 싫습니다. 진짜 이래서. 그때가 이때일 겁니다. 이때. 맞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 10년물과 2년물 역전이 됐어요. 근데 그 뒤로 폭락을 안 했죠. 예. 폭락을 안 했습니다. 그 뒤로 상승했어요. 이렇게. 22개월 정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네요. 예. 또 하락하겠네요.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밑꼬리를 얼마나 달아주는지를 봐야 돼요. 밑꼬리 없이 끝나버리면 또 다음날 반대음에 나와요. 예. 신용이 얼마지? 신용을 봐야 되는데. 업종 종합 차트. 예. 신용이 얼마죠, 지금? 신용 잔고가 안 나오고. 신용 잔고가, 예. 괜찮네요. 8조. 7조대로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7조대로 안 떨어지네. 7조대로 좀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해외 지수. 아, MSCI는 아쉽네요.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또 환율이 급등하고 있죠. 어쩔 수 없네요. 쌍바닥. 예, 쌍바닥 찍어야죠. 중국 상해. 아, 안 되네요. 이거는 갭상승 못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니케이. 예, 니케이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겠네요. 나스닥. 나스닥은 결국에는 원위치 찾아가네요. 예, 아쉽네요, 이거는. 아쉽네요. 이 정도? 계속 급나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러다가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고. 좀, 한동안은 조정을 줄 겁니다. 이제는 속 시끄러운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MTS를 보지 마세요, 이제. 예, 보지 마세요.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지켜주는지 봐야겠네요, 오늘. 이 선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밤이 늦었습니다. 예, 저도 좀 늦게 방송을 하게 됐네요. 결국엔 여러 가지 조사하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서 뉴스나 제 영상을 보시면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망하네 만에 울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회가 뭐가 있을지를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그게 저희 역할입니다. 투자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누가 떠먹여주길 바라면 안 되고요. 하락장 속에서도 저희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를 분석하면서 단타로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낙폭 과대주를 노려서 수익을 보고 이런 식으로 기회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아무도 쉽게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고요. 내일 제가 한번 영상을 다른 걸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정신을 잘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위기를 극복해 보죠. 감사합니다.